예, 오는 금요일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로 불렸던 5월 1일이 63년 만에 이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고 법정 공휴일이 된 겁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더욱 중시한다는 뜻이겠죠. 자, 올해 노동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시행 한 달 반, 노란봉투법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 산업 현장은 얼마나 안전해졌는지, 오늘은 노동계 출신이시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대한민국 노동의 해법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저 준비된 그 현안이 많습니다만 먼저 좀 무거운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좀 나간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지난 월요일이죠.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조합원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화물연대 사고는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예.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노동자들과 업체와의 갈등 속에서 발생됐는데요. 예. CU 편의점을 지배하고 있는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예. 있고 이 회사 밑에 물류를 담당하는 BGF 로직스라는 회사가 예. 있고 이 회사가 전국에 25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예. 또 밑에 운송사하고 위탁 계약을 맺고 맨 끝단에 이 택배 노동자들이 예.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다단계 구조가 결국 예. 화를 불렀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화면에 이제 좀 준비가 됐을 텐데요. 네네. 예, 지금 보시면 장관님 말씀하신 BGF 리테일부터 또 하청 운송사 물류 노동자까지 네네. 저런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 맨 아랫단에 있는 물류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계를 거치면서 단가들이 낮아지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물류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원청의 교섭을 예. 요구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그런 대화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 하는 바람에 갈등이 격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일각에서는 뭐 이게 노란봉투법 때문 아니냐. 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좀 법적으로 모호해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화물연대 측은 그 CU 운영하는 BGF 리테일, 이 BGF 리테일이 당신들이 진짜 사장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고, 네. 또 반면에 사측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네. 결국 이렇게 그 진짜 사장이 누구냐를 놓고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번 사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안착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원청이 지배하고 있다면 예. 서로 교섭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거 자체가 안 되면은 노동조합은 또 투쟁을 하게 되고 예. 사측은 대항 논리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또 격한 투쟁으로 가는 이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차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차 비용. 용차 비용. 이 하청 노동자, 택배 노동자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하루를 쉬게 하려고 하면 자영업자라고 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쉴 수가 있냐면 쉬지를 쉬시면 되죠. 쉬면 되는데 예, 자영업자분들. 쉬지를 못하고 쉬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건 결국 형식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보아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배당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화물 노동자는 원청의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이었던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오늘날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 이후에 노동부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대상이 아니다. 이 원하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지금 그 보도 자료를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지난해 그 법원 판례를 보면 그 화물 운송기사는 장관님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가 맞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맞다. 또 이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뭐 이런 판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도 지금 방금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도 지금 정부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던데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 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계의 비판도 잘 알고 있고 그 보도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고가 터지자 일부 언론에서 결국 노란봉투법이 사람을 잡았다. 사망자까지 불러온 노란봉투법.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에서는 그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좀 오해될 수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요. 노란봉투법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노사 모두도 공히 인정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노조법 개정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대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 형식은 자영업자로 보이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집에 구속되고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교섭 구조를 열어야 된다. 그런 취지인데 노동계에서 마치 이거는 화물연대를 노조 아닌 걸로 정부가 단정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조금 표현 과정에서 소통이 좀 오류가 있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행히 지금 그 BJF 측과 하청격인 화물연대가 지금 교섭에는 들어갔는데 교섭장이 마련됐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그 경남 진주에서 화물연대가 계속 지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뭐 대화의 끈은 놓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렵사리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부, 노동부, 또 산업부도 연관돼 있고 해서 관련 부처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란봉투법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행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뭐 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지금 뭐 논란, 찬반이 많았지만 시행되고 나서도 지금 뭐 해석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약 390개의 원청에 약 1,100개의 하청 노조가 지금 교섭을 요구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대충 그렇습니다. 자, 여야와 노사의 해석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데 뭐 노동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뭐 이런 긍정 평가도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뭐 교섭 전쟁터가 됐다. 이 지금 뭐 국가 경쟁력도 악화시킬 거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한 달 반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야의 평가가 뭐 극명하게 엇갈리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논조들이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에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원청에서 수천 개의 노조랑 1년 내내 교섭하다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어떻습니까? 1,100개가 약 400개가 채 안 되는 원청과 교섭한다면 한 2.5개에서 2.7개 정도 될 것입니다. 수천 개와 1년 내내 교섭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390개 정도 되는 원청도 또 들어가 보면 민간과 공공을 나눠보면 민간에서 한 55%, 공공에서 한 45%.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 한 220개 정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이고요. 교섭이 전쟁터가 아니라 교섭은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대화의 꽃이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장이 아니라 대화의 꽃이 만발하고 있다. 하지만 말이죠.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장이 누구냐는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좀 보면요. 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로서 교섭 당사자가 된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제일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저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 이 말이 너무 모호한 거 아니냐.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자, 이 부분 지금 워낙 많이 제기된 문제라서
고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경영계에서 법의 모호성 때문에 예. 노조법 개정은 뭐 취지에는 필요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예. 뭐라도 명확하게 해줘야 저희들이 불투명성을 제거할 거 아니냐 그런 맞습니다. 목소리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또 이해 말씀드릴 것은 다른 법문도 마찬가지지만 노동관계법이 일종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예컨대 정리해고 요건이 있습니다. 예.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 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인지 알지 못하는 예. 그런 것들. 긴박함이라는 것도 기준이 긴박한 게 뭐- 어떤 건지 또 기준이 경영상의 뭐하네요. 요건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것들은 판례들이 축적되면서 예. 어느 정도 기준들이 마련되는데요. 예. 따라서 이번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징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선례들이 좀 축적돼야 될 사안이 있다는 걸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전에 가이드라인이라 해석 지침을 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이 원청이고 그 들어가는 입점업체가 하청이라고 봤을 때 예.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 백화점의 입점, 폐점 시간은 백화점이 정하는 거고 그렇죠. 휴일도 정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고객 응대 매뉴얼도 어느 정도 백화점에 정해진 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예. 그 부분에 한해서는 협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하청 노동자도 뭔가 휴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판례들이라든지 선례들을 축적해서 모호성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노동부에서 지금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 예, 그게 노동위원회하고 거죠? 저희들이 예. 일치되어서 나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고 노동위원회에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어져서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나요? 네, 네, 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난 그 13일이죠. 우리 네. 김민석 총리도 좀 국회에 나와서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정착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그 정부의 사용자성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국회 예. 대정부 질의 과정에 있었는데요. 예.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 아까 제가 이번에 공공 부분에서도 약 45%가 예. 원청 사용자 나오라고 예. 교섭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통령이 사용자 아니냐. 예. 어떻게 보면 진짜 사장, 공공 부문의 진짜 사장은 대통령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대통령은 뭐 모든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정의 최종 책임자이고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공 부분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예.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것이 법령이나 예산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경영 책임자로 보기는 어렵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 차원이지 예. 당장 뭐 보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장관님은 대화의 꽃이 만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지금 만발해야 된다. 만발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만발해야 된다. 만발해야 되지만 지금 민주노총은 뭐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이 원청 교섭권 쟁취를 최우선 목표로 내걸면서 지금 7월 총파업 뭐 이런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민주노총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예.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예, 예. 파업으로 뭐 절차에 따라서 도저히 의견의 불일치가 해소가 안 되면 예. 파업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사전 단계는 예. 반드시 충분한 교섭이 전제돼야 하고 정부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 교섭하고 의견을 좁히고 하는데 예.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네네. 노란봉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일부 언론에서는 말이죠. 법 시행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 노란봉투법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충돌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원청이 안전을 강화하면 노란봉투법에 걸리고 이 안 챙기면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린다. 뭐 기업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그 논리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일부 언론의 사설도 읽었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하게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에도 예.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도급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자기 원청 사업장에 하청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면 도급인의 의무가 있고 예. 도급인의 법적으로 정한 의무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용자성의 징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도 몇 번 예.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순적으로 나한테 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원하청이 교섭을 하게 된다면 예. 그래서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예. 그것이 원청에게 꼭 부담인가? 그것도 또 한번 생각이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좀 미리 방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네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 예. 장관님 취임 초 말씀이십니다. 네. 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올해 1분기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같이 볼까요? 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113명,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17.5%가 줄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이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뭐 앞으로 물론 훨씬 더 줄어야겠지만 뭐 집까지 거신다고 이제 결의를 밝히신 부분이라 훨씬 더 좀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말씀하셨고 갈 길이 멀다. 예. 저희들 내부에서도 113명 최저치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 숫자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그렇죠. 예. 좀 더 신발끈을 조이고 예. 해서 숫자 줄이고 이 중요한 거는 기세가 꺾였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꺾인 기세를 전체적인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더 매진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산재 왕국 오면 완전히 벗고 네. 완전히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구상이 또 있으신가요? 작년 9월 15일 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산재왕국이라고 하는 70년대 오명을 벗기 위해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예. 이 중에는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보건공시제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만드는 거라든지 특히나 기업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병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예. 그중에 아직 제도가 입법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해가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산재만큼은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모든 사업장에 퍼졌고 예. 이번 기회에 특히 작은 건설업 현장 소장님들, 그 노동자들 그리고 현장 말단에서 진짜 발로 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 예. 지방정부 관계자들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이런 노력들이 전해진다면 저는 산재왕국 결코 숙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 기간제법 개편 얘기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자, 2007년에 도입된 이 기간제법이 거의 20년 만에 지금 뭐 실대에 올랐는데 이 개판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요. 자,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더니 1년 11개월만 쓰고 해고한다. 자, 상원님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 사회에 화두를 던지셨습니다. 예, 예. 이 법은요. 명칭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 예. 이 법의 취지는 만약 기간제를 쓴다 하더라도 예. 2년이 경과하면 그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이 필요한 자리라고 간주하고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데 전환하라. 예. 과연 그렇게 됐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더니 1년 12개월만 쓰고 해고하고 예. 이 반복되면 보호법이 아니라 이건 양산법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정상적으로 일을 시킬 거면 정규직으로 뽑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일종의 사용 사유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대통령께서 던지셨는데요. 이 문제는 20년 제도를 20년 시행하면서 예. 민주당 정부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야당 계열의 정부이든
모든 정부가 이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예. 그런 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면서 이 문제만큼은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예. 정말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노사에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예에서 아주 중요한 의제로 예. 이 문제를 다루고 예. 정부는 실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사실에 기초해서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릴 예정입니다. 그 정부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이게 그냥 2년이 아니라 2년을 뭐 3년, 4년 늘리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방향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십니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일도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켜켜이 쌓인 문제이고 산재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들이 작동되어 가지고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따라서 처방도 그렇다면은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재계에서는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렇죠. 반면에 예. 노동계에서는 입구부터 막아야 된다. 예. 이 두 개가 충돌. 아예 기간제 쓰려면 예. 딱 업종을 특정하자. 뭐 이런 특정하자. 주장이시죠. 예.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그거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하자. 이 두 가지가 크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공정임금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처방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예.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이다를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오히려 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어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또 활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계 요구, 노동계의 요구, 또 전문가들의 제안들을 잘 숙성해가지고 몇 가지 정책들을 잘 조합한다면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의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최대한 대화의장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기초는 사실관계의 기초에서. 예. 네. 예, 이 노동 관련해서 말이죠. 최근 대통령께서 관련 발언을 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또 하나 새롭게 들리는 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지금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리는 내용입니다. 네네. 불안정하면 더 보살펴줘야 될 것 네네. 같은데 호주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자에게는 시급을 더 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체적 방안 마련 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까지 작게 주면 그게 결국 격차를 더 벌리는 거 그렇죠.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억강부약이라고 아마 대통령 평생에 자신의 정치 철학의 신조로서 말씀하시는데 좀 어려운 사람은 조금 더 보살피고 윗단위는 조금 낮춰서 좀 평등한 세상으로 가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뭐 가칭, 공정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칭이지만 공정수당.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 논의 중이신가요? 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의 이제 숙성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 보니까 약 10% 정도 더 주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년 미만으로 퇴직하더라도 이직 전까지 그것들을 좀 보살필 수 있도록 좀 더 수당을 더 주고 호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알겠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이 방향은 짧게 근무할수록 좀 더 수당을 가산해줘서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좀 더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칭 공정수당을 논의 중이시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또 우리 사회의 뜨거운 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금 저출생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서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탓에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뭐 정부에서 추진 연장 논의 어디까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첫 번째 제일 큰 거는요. 주된 퇴직 시점과 공적연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입니다. 직장에서 나왔는데 연금을 못 받으면 그 사이에 소득 크레파스가 결국 우리 노후 빈곤율을 높이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2028년부터는 생산 가능성이 급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령자들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일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저는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 예. 어떻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올 이미 상반기까지? 민주당에서 예. 이와 관련된 TF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있고 예, 예. 저는 노사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재계에서는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도 재계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방법에 있어서 예.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있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의 의견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노조, 네. 삼성전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지금 성과급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주주보다 노동자가 더 먼저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너무 과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충돌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정부가 어떻게 좀 중재에 나서거나 개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이슈입니다. 예, 예. 네네. 아까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 이야기했듯이 예, 예. 어떻게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도 형식은 예. 개인 사업자지만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구조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형식은 사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질은 이미 국민기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고요. 그리고 오늘날 삼성전자의 이 성공 신화에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공이 대단히 컸던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이고 예. 그들의 노고를 우리가 칭찬해야 하고 그들의 노고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가치가 높아졌고 예. 그 가치의 높음이 우리 모두에게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도 있고 지역도 있고 정부도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소액 투자자들도 있고 예, 예. 모두의 힘들이 모여서 오늘날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대가는 보상받아야 되는 것은 예. 분명한 사실이고 예. 또 그 과정에서 혹여나 또 협정업체 문제라든지 예.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들도 저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현명하게 예. 지혜롭게 잘 알겠습니다.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장관님께서 워낙 좀 쉬운 용어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노동절 답세 앞둔 오늘입니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노동절 되찾 63년 만에 명칭을 되찾았습니다. 예.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되찾은 가장 큰 이유는요. 다시 또 형식과 실질입니다. 예. 근로자라고 하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예. 실질에 있어서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날 하루만큼은 서로 격려하자는 날입니다. 예. 노동절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더 기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노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를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노동의 우선시 가치. 예,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